검사들과 결탁한 국힘이 이런 것까지 찾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국조특위 성과가 역대급으로 끝난 건 물론이고 국힘이 검사들과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악마화에 국힘과 윤석열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힘은 특검 수사 대상일 뿐인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속기사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창이 형 이제 들어보니까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으로 들리네요라고 검사들이 줄을 서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끝내 경위는 자기는 모른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증인 아까도 물으셨잖아요. 김성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김성태 측과 KH 배상윤이 있어요. 이 측은 사실은 KH 배상윤은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확인서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도 보내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확인서를 깔끔하게 보냈죠. 그리고 사유서를 2장에 걸쳐 보냅니다. 김성태와 배상윤 둘은 대북 투자 사업을 한 것이지 경기도 또는 이재명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냈고 근데 이 KH 배상윤이 거기다 김성태를 같이 넣어서 보내요. 쌍방울의 김성태와 이게 중요한데요. 쌍방울의 김성태와 KH의 배상윤은 우리가 대북 투자 사업을 한 것이지 이재명과 무관합니다. 이거는 김성태와 같이 얘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특검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불러낼 것이냐 그리고 이 김성태도 처음부터 계속 나오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췄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도 사실은 잠을 그 다음엔 잘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왔고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안 하고 그래서 남겨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얌얌이님이 서영교 의원님 국정조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도 많고 특검하신 것도 참 잘하셨지만 특검은 지방선거 끝나고 발의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글. 그다음에 MUJFOSI님께서는 특검은 발의만 한 거고 당론 확정 등 진행은 지선 이후에 할 것 같아요. 이슈 끊어지지 않게 중간중간 맥락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실 듯. 당원들이십니까? 너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속기사 이야기. 속기사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다 사실은 이제 법사위 행정실에서도 체크하고 다 보좌진들도 체크하고 하는데요. 사람이 사실 나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로 그러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국조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표정을 봐야 됐다. 표정을 보고 싶었다라고 해서 비공개로 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을 내놓고 하면 표정에서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했지만 나쁜 사람들은 검사들이고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거를 그 실장님으로 녹취를 바꿨는지 아니면 바꾸고 난 뒤에 바뀌게 된 것인지 아니면 바꾸는 과정에서 바꾸라고 요구를 받았는지 이 정도는 특검이 우선 수사하고 여기서는 그 사람의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에게도 들려보자. 재창형으로 들리는지 실장님으로 들리는지 그래서 먼저 들리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된 거죠. 그 아까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또 하나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박선원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그 뭐 몇 호실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술 마셨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양분남 의원 질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결합된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이 몇 가지가 되고 있는데 그 비단 이게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의 정황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성태가 잡혀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 한국에 있다가 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영장이 들어옵니다. 이런 제보를 받아요. 김성태가.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김성태
그룹으로 이렇게 변호인단이나 뭐 이렇게 꾸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재명과 하나도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예. 사람들인데 저희가 들어가 보니 여기 김성태 주변에 변호사라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이 많은 거죠. 윤석열 사단이 많고 그쪽으로부터 정보 받아서 예. 체포하러 온다라고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윤석열은 이 검찰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만이 아니라 권성동 등 그때 실세 있잖아요. 네. 실세를 통해서 내려갔을 가능성도 어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권성동과 조경식 부회장이 만난 사진 기억하시죠? 예. 녹음 파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돈 이야기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돈 얘기 나오죠. 예.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내려가서 이재명 잡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에게는 검찰의 압박도 가고 네. 이쪽에서 약간의 회유와 제의가 가는 거죠. 이 정도면 이런 정도로 무마해줄게. 이 제의가 네. 이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제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영상도 나와 있는데요. 네. 있다면 좋을 텐데 여당이었던 분들이 회유라기보다는 많은 제의 같은 게 있었다. 회유라기보다는 저희는 처음 들을 땐 회유와 제의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녹취를 까보니까 예. 회유라기보다는 많은 제의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면 처음에는 회유보다는 치지 않는다. 대신 이거를 연결해서 불어라.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거죠. 말씀처럼 검찰 그다음에 국민의힘 예. 의원들이 동원되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그 종합국조가 28일인데 27일 날 네. 그 서초에 있다고 그래요. 비비안 건물인 것 같아요. 비비안. 쌍방 우리 그 제약 예. 그 회사가 예. 비비안일 예. 겁니다. 예. 비비안 건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공간에서 예. 5명이 예. 같이 세미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었어요. 이 5명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름까지 안다고 하니까 예. 쫄깃쫄깃하죠 지금. 이게 취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하고 네. 그들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네. 체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도 특검에 수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의원님,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건 특검에 그 공소 네. 취소 권한이 부여되는 것과 관련해서 네. 도하 오늘 보수지 중심으로 네. 비판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네.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해줄 특검을 이가 임명 초현실적 법치 농락.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는 이 사건 특검의 공소 취소권 땡땡땡 어디까지 가려 하나.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은 여당발 조작 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된다. 셀프 사면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국민의힘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네. 김성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그리고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에도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대장동 사건 다 나오지만 이재명 얘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없는데 억지로 엮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벌써 국조특위에서 그 내용은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나와서 송경호가 나왔어도 뭐 누가 나오든 거기 이재명이 관계 있다는 말을 못 하고 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 네. 이게 이재명을 그냥 못 잡으니까 그냥도 잡고 선거법 위반으로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났잖아요. 네. 무죄가 나고 그거를 파기환송. 못 잡으니까 조의대 등을 네. 통해서 또 파기환송을 시켜서 예.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후보도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다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재명을 잡기까지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잔잔한 곳까지 건드려 나가야 되는 거죠.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 누굴 잡아야 되냐. 국토부 부동산원 직원까지 다 갔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재명 벌써 다 끝났어요. 없어요. 네. 내용이 없는 걸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근데 이 특검에는 기존에 있던 특검이 그대로 그냥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특검도 이첩하고 공소 제기, 공소 유지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굳이 이번에는 그거를 빼?
이것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 권한을 뭐 특별히 부여했다기보다는 네. 기존의 특검법에 있는 공소 제기 권한, 뭐 공소 취소 권한이 일반론으로 들어 있는 것과 똑같이 공소 제기 권한, 공소 유지, 공소 취소, 예. 뭐 이런 일반론에 해당하는 공소 취소라고 하는 말은 없고요. 없고. 공소 유지 여부가 여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소 제기 보통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이 출범하면 네. 수사 중이던 사건이 이첩됩니다. 그게 원래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재판하던 것도 가지고 와서 공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소 유지를 계속하다 보니 특검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공소 유지를 계속할 거냐, 공소 유지 여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과정에서는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이제 서해 사건 같은 게 다 무죄가 나버렸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공소 유지라고 하는 건 원래 특검들에 다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는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뭐 초현실적인 법치 농락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 국민들이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검찰에 불려가는 장면이 있고 체포 영장이 되는 장면이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이런 장윤선의 편의점 같은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진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네. 이번에 드러났다고 하지만 벌써 김성태는 이번에 나오기 전에 이재명과 무관해요. 그리고 태국에서 잡혀올 때 네. 전화를 해요. 네. 이 얘기를 해요. 태국에서 잡혀올 때 이런 제안이 많았어요라고 얘기해요. 김성태가. 국힘에서도 제의가 오고 다 왔어요. 제가 이상해서 KBS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무관합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라고 요번 얘기 그게 중요해요. 또. 네. 요 다음 얘기가 네. 제가 태국에서 들어왔을 때 온갖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의가 왔습니다. 네. 그 제의를 듣고 제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다. 대장동 그분 얘기가 나오고 그걸로 동아일보가 특종을 하고 일파만파가 되고 상을 받고 대선에선 0.73%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이렇게 네, 됐던 그런 거네요. 과정에 네. 재창희 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실장님으로 녹취가 바뀌면서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잡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사실은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번에 증거와 그 입으로 흥미진진하게 국민들이 낱낱이 보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제가 언론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거긴 끝났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특검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검찰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이번에 정리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 이화영 부인은 네. 이화영의 아들은 그 가족 다 남욱이 지은 죄만큼 근데 남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주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물론 보도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제거하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는 것. 딱 요건 하고 싶어 했어. 왜냐? 그 세력들만 사라지면 본인이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제거 작업의 최윗선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최윗선이 어디였는지 대단한 사건이야. 객관적 증거로. 객관적 증거로. 네. 자, 일단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말단이 박상용.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박상용이가 윗선을 아주 친절하게 다 브리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그렇지. 국민의 팀끼리. 기가 막혀. 자, 일단은 검찰 라인의 최윗선 총장까지는 정리가 됐죠. 네. 그런데 그 더 윗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4월 작성된 문건인데요. 문건 띄워주시죠. 자, 요거 보면 이제 쌍방울 그룹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해놓은 거야. 와, 사건 수사 상황.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거 검사 일은 뭐 어떤 검사는 요런 거 정리했고 어떤 검사는 요런 수사했고 요런 성과 있고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요게 윤석열한테 매일같이 비공개로 2번씩 보고가 됐다. 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이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경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경 전 비서관님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렵다. 이 큰 혐의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죠. 너무 큰 이야기인데 아니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와. 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이거는 이제 최윗선이 드러난 거야.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죠. 아. 표정 보셨잖아요. 이시원 표정. 그렇습니다. 아, 이걸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야 이게 이 카바가 될까?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하는데 그 웃음이 그 속내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난리 나야 되는 거 난리 아닌가? 나야 되는데 난리 나야 됩니다. 조용해요. 이 난리 나야 될 거 아니야. 조용해.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예.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드디어 국회에 처음 드디어 왔어요.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엄청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가 있었잖아. 네. 국정조사 하루 전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쌍방울 아지트에서 김성태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거야. 국정조사 전날에. 와, 이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것도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요. 자, 이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요거 굉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증인 여기 어딘지 알아요? 티파니 쌍방울 아지트예요. 여기 김성태 증인 여기 어딘지 알죠?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가서 김성태 증인을 어젯밤에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CCTV로 확보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만났으면 이거는 완전히 증거 조작의 조작입니다. 김성태 증인 어제 저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제 저기 소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는 마셨고 일단. 소주 마셨습니다. 약간 느낌이 저 어떻게 알았지? 그래 이거 말이 진짜 놀랬어. 이게 뭐예요, 의원님? 예, 김성태 쌍방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티파니. 그러니까 단란주점 겸 룸살롱 비슷한 데가 티파니고요. 저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를 다니다가 요새는 좀 답답하다 해가지고 V 라운지로 저기 김성태가 많이 가요. 저기가 이제 꽤 유명한 약간 개방된 그런 속에서 바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는 데인데. 네. 저기하고 티파니하고 9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처군요. 네, 그 근처에 다 있는데 저기를 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김성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호남이를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만났다고 한 박영철이는 사실상 요새 정신병 약 먹고 애가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했대요. 김성태가요? 네. 그랬다가
이혼한 부분은 빼고 방영철을 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요새 많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요. 이 말은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이혼함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또 그 말은 또 못하고 쑥 빠지고. 아, 그건 말하기 어렵지. 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범관계 아니라고 얘기하고. 박상용이하고는 의형제간이래요. 네, 박상용이하고 어제 호의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박상용이하고는 이제 뗄 수가 없대요. 둘이서. 의형제 묻어가지고. 네. 합의를 받고 이제 이익은 박상용이가 지켜주고 예. 책임은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넌 부담 없지 않냐? 그 이재명을 제거하는 과정에 이화영이만 잘 꼬드겨서 이용을 하면 너의 이익은 다 보여주겠다 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둘이서 이제 그렇게 담합이 된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밥은 인정하고 술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연어술 파티 5월 17일. 5월 17일 날 다 모여가지고 뭐 이제 그건 빼박이니까. 아니 그 의원님 잠깐. 국민의힘 사람들 만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시간대가 살짝 이게 비끄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어긋난 측면이 김성태는 10시부터 술을 먹었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근처 어디 갔었던 것 같고 근데 그중에 국조특위 사람은 없었다. 네. 근데 조금 이상한 사람 하나 있긴 있어요. 중첩되는 사람이. 중첩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어요. 강남에 있는 거죠, 저거는? 예, 압구정. 예. 있어요. 그 건물인 것 같은데? 네. 본인의 건물? 그 회사 건물? 네, 그것까지 이제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그건 체크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국정조사에 나와서 무슨 말은 하고 무슨 말은 하지 않을지 사전에 뭔가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겠냐.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밥은 다른 검사도 간혹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밥은 인정을 하는데 술은 이게 박상용이가 빼도 박도 못하게 징계감이다. 이게. 박상용이 다치니까. 네, 그러니까는 밥이야 뭐 다른 검사도 하지 않았냐. 오케이. 그다음에 뭐 진술 세미나 했다고 하는데 공범들 기다리다 보면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망가는데 술은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술은 안 마셨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러니까 저희 김성태 진술 들어보면 술 마셨다는 부분에 펄쩍펄쩍 뛰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밥이나 진술 세미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상용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네. 자,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성태가 나왔어. 김성태한테 들을 답 중에 핵심적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대북 송금이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맞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에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거든. 맞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태의 진술은 그동안 계속 바뀌어왔어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이 바뀌거든요. 근데 2023년 3월 10일 접견 녹취를 보니까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으면 줬다고 말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김성태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뭐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저 태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 의원님들 좀 뭐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의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네. 근데 본인이 자 일단 첫째 이재명은 관련 없다는 거야. 요거 핵심이야.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회의 걸치고 가잖아. 근데 본인이 생각이 너무 센 발언 회의 제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귀국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대박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진술로 나왔고 조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난 사진 보셨죠? 네. 예,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났고 네. 그때 너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을 조경식 부회장이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임위가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걸 했고 그 청문회에서 그 장면이 나왔고 어제 나온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회유도 회유. 하고 제의도 와.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탁 걸쳐놓고 가죠. 자, 그럼 이게 네. 핵심이지. 그렇죠. 아, 이 사건이 이게 핵심 맞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내용인데. 이걸로 보도가 도배돼야 되지. 예. 보도 없어. 근데 언론이 뭘로 도배한지 알아? 김성태가 나 연어술 파티 술 안 마셨다. 그걸로 다 도배돼 있어. 그거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다 이거만 뽑았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술 안 마셨다. 진짜 나쁘지 않냐는 거야 나는. 이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국정조사 청문회 나온 김성태 입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회유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없잖아. 이것만 있단 말이야. 이것만. 자, 그런데 김성태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회유의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그런데 그마저도 수없이 많은 증거로 술을 마셨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야. 김성태하고 김성태 지인이 접견했을 때 그 내용이 빼박으로 딱 나오잖아. 예. 매불쇼에서만도 몇 번 이거 얘기한 것 수없이 같은데 다뤘잖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2024년 5월 17일 지인 접견 중에 김성태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태풍 속에 들어가 버린 것 어떻게 하겠냐. 그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 아,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엄청난 도박이야.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가지고 유죄 나오면 1년 6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은 나온다고 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봤으니까 물 있잖아. 물은 좀 있잖아. 석수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해. 흉금 없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 뭔 말인지 알지? 네. 끝났죠. 그리고 이날 이제 또 카드 결제 다 나왔고. 그렇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언론은 다 도배합니다.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태의 진술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리오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없었어요. 게 이제 결론 났어. 그것도 이제 의원님 그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건 끝났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 송금의 목적이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게 내부 문건으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서영교 의원님의 그 자료 요거 딱 나와 있단 말이야.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 없어. 또 확실한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 네.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북한에서. 대남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곳이야. 이게 조선 아태위구나. 조선 아태위 많이 얘기 나왔지. 네. 그런데 쌍방울의 나노스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자. 뭐 이런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그게 이제 500만 달러 주기로 한 문건이 또 있어요. 아, 계약금으로. 딱 있습니다. 딱 있잖아. 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대북 송금은 수사할 것도 없어 이제. 끝. 끝. 저 사람들이 증거로 다 배제한 것만 싹 모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증거는 쫙질해.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네. 다 알면서 그걸 빼버리고 만들어 정확합니다. 왜곡했다는 게. 네. 그게 맞습니다. 나쁜 거예요. 다 알면서. 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저것들을 찾아서 내게 된 거죠. 예. 찾아서 냈는데 그 안에서 판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아주 유일한 물증이 그 일본 호텔에서 뭐 시애틀 호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서. 가짜 문서, 네, 보고서 예. 이것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돌려보고 또 돌려봐야 되는데 저희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다 드러났어. 온 세상에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이제 오늘 매불쇼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걸 받아서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중으로 당에서는 특검법이 진행돼 나갈 것이고 아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통과시켜 낼 것이고 그런 속에서 수사는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겸직하니까 좋아요. 네. 그러네. 국조특위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겸직하니까 본인이 만들었어. 이 호환이 지금 제가 만들진 않습니다. 특검법은 귀한 분들이 만들고 아유 저는 안 만들어요. 맞아요. 거기서 만들면 제가 할 수 없이 통과시키는 거죠. 국민의 민심에 와서 통과시키는 거죠. 네.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저 합의서 송명철과 김성태가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서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합의를 해요. 예. 그러면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이다.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대납 비용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 합의서 쓴 계약금은 어디 갔어? 그렇지. 그 500만 달러는 이 합의서를 쓰고 준 계약금인 거지요. 네. 계약금의 일부가 갔고 이 돈을 마저 다 잘 주면 북한에 가서 아까 말한 그 자료 회장님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지. 그럼 방북을 해요. 그러면 북이 그때 공개하기로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때 공개하기로 하면 북한이 대북 이제 사업에서 엄청난 단독을 가졌구나.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주식은 쫙 올라가고 어떻든 뭐 주식은 그 다음이라 하더라도 저들은 대북 투자 사업을 하려고 네. 눈에 불을 켜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하고 그걸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질질 끌려서 윤석열이 잡아오라 그래서 잡혀갔는데 보니까 이건 다 어디 가고 스마트팜 비용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그렇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재명 건 아무리 연결해도 안 되니까 끊어내고 이제 어제 나와서 1차로 이재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영웅입니다. 네. 누가 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김성태도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대. 그렇죠. 그런데 박상용은 위대하대.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불출소 사유서 내고 안 나왔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 거죠. 지금 어제 보면은 하여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주가 조작이 첫 번째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이해관계가 가장 크니까. 감옥도 들어가고 돈도 다 뱉어야 되고. 그렇지. 그 주가 조작, 술, 박상용 세 개가 금기어야. 그렇습니다. 그것만 부인하고. 맞아요. 저는 법조결합식 어제 참 참담했던 게요. 그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발전해 온 이유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나온 게 검사의 객관 의무,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거를 완전히 정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거는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라도 제출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해라 이거고. 네. 법원은 설사 유죄의 심증이 가는 증거가 있더라도 무죄일 것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유죄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지. 네. 근데 그게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니까 있는 증거도 빼버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를 완전히 민주주의 형사사법 체계를 그냥 무너뜨린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네. 와. 이거 정말. 요거 혹시 비춰지나 모르겠는데 뭐죠? 요 이제 1차 합의서 1월 17일 아태위하고 한 합의서에도 경기도 언급이 하나도 없고 5월 달에 한 민경련하고 합의서에도 경기도 하나도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그다음에 없죠. 7월 1일 날 방금 서영교 위원장이 가져온 그 문건에도 뭐가 또 있냐면은 그 방용철 문건이에요. 네, 방영철 문건에 뭐가 있냐면은 평양에 회장이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공개 행사를 하자라고 네. 딱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삼자가 합의한다. 아태, 쌍방울 그리고 관계기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삼자 합의 얘기.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볼 필요 뭐 없죠, 깔끔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돈이 무엇 때문에 갔는지까지도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그런 본질을 다루지 않고 김성태가 술 안 마셨단다. 민주당 너네 다 틀린 거지. 이러고 앉았어 아직도. 아니 근데 저거는 술은 김성태가 이화영이 먹이려고 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술하고 네, 연어하고 마음 해가지고 풀어주게 해서. 네. 이화영이 야 화영 형 한잔 해. 네네. 그러니까 나는 안 마셨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기 아이, 때문에 저는 그조차도 뭐 본질은 아니고 네, 본질은 그리고 아니죠. 나는 그 거짓말이라고 네. 봅니다. 거짓말. 그건 네. 거짓말이고요. 아까 티파니인지 뭐 V라운지 네, 티파니. 네. 소주 마셨다잖아. 소주 마셨다잖아. 소주를 좋아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은연중에 접견하면서 오늘 소주란도 한잔 해야 되는데 결전의 날인데 소주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석수병에다가 소주를 담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화영이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이화영 청문회를 할 때 그거였거든요. 머뭇머뭇거립니다. 이 종이컵을 받아서 물인 줄 알고 했는데 냄새가 소주 냄새였다. 그러면서 소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계산서가 나왔잖아요. 네. 이 소주를 가지고 들어간 게 박상웅이에요. 소주를 산 건 다른 애가 샀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고 박상웅이 13층에 있다가 나가요. 여기서 받은 거죠. 네. 받아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고 2시간을 있는 거예요. 2시간. 네. 그 안에서 1313호에서 2시간을 실컷 이야기하고 먹고 이야기했겠죠. 여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소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아파서 먹으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불쌍한 척은 되게 불쌍한 척하고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다음에 봤거든. 거기서 8시 40몇 분에 나와요. 1313호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차가 가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네. 그럼 지가 운전했으면 술을 못 먹는 거고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요게 탁탁탁 찍혀 있는 다 맞습니다. 네, 네. 다 찍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속이 아파서 술을 샀어요. 소주 살 때 속이 아파서 샀어. 소주만 사? 안주를 사야 되잖아.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최고 네. 앵커가 딴 이야기 좀 넘어가자고. 우와 대박. 감히 와, 진짜 고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네, 하셨어요? 아니, 네. 계속 쌍방울 네. 이야기 말고 다른 건 아. 하든지 근데 좀 마지막 맞습니다. 한 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요 아까 이 문건입니다. 아, 그렇죠. 문건. 혹시 이 문건 그 윤석열에게 보고된 아, 윤석열 보고 문건. 예. 여기 이시원에게 이제 묻잖아요. 이시원 너 통해서. 요거 문건 기억하지? 나 윤석열에게 보고했지? 그렇지. 매일매일 윤석열은 보고받았지? 하루에 2번도 보고받았지? 2번씩. 그래도 윤석열은 아직까지 검찰총장이었지? 그렇지. 대통령 자리 있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문건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2023년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문건이에요. 네. 5월 1일까지 수사한 내용의 문건이에요. 이 내용의 문건에는 이재명 방북 얘기라든지 이화영이 보고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직 이런 내용이 없고 이화영 주변을 터는 얘기, 네. 법과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주식 이야기 이런 걸 터는 이야기만 있어요. 네. 요 뒤에 5월 17일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윤석열이 위원장님 여기 다음에 예정 사항이 있는데 그렇죠. 5월 1일 요 예정 사항에 이제 도지사 평화부지사 업무 보고는 털 계획이 딱 있어. 5월 1일. 거기 딱 있어. 5월 1일부터 요걸로 그 뒤로 네, 5월 과정에서 1일부터 나오는 간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깔끔합니다. 예정 사항까지. 그렇습니다.